풀이해야 될 문제가 좀 많네요. 예. 이렇게 동영상이 좀 길 때는요, 다 봤는지 안 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중간중간에 코드 숫자를 말하던가 아니면 쓰던가 하겠습니다. 즉, 동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저한테 코드 번호를 보내주셔야 돼요. 몇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동영상 길이마다 틀릴 거니까요. 자, 아무튼 스킵하지 마시고 쭉쭉쭉 듣기를 바라고요. 웬만하면 한 문제 풀고 일시정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 걸 풀어봐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 4번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코드 번호는 3번으로 드리죠. 3번입니다. 따로 잘 기억해 주셨다가 아니면 따로 적어서 동영상이 끝나면 다 봤다는 증거로 코드 번호를 보내주세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질문사항이 좀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종이를 적었기 때문에 기본 3단계가 등장해야죠. 종이를 적었다 그러면 접음각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가 바로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각형 CPQ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가 5cm 그러면 여기도 5cm 접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5cm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x, 결국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어렵죠. 그러면 어디를 가셨어야 돼요? 바로 P에서부터 그었어야 됩니다. 이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가 x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탄젠트 x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QC가 5였습니다. QC가 5였고, 그리고 여기 높이는 3이고, 얘는 5고, 그러면 3, 4, 5 삼각형에 의해서 이쪽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이라는 걸 알고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탄젠트 x는 3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5번. 자, 이 문제는 정사면체면은 우리가 정삼각형 4개로 둘러싸인 이 입체 도형은 원래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 책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원래는 점 A에서부터 수선을 긋는다면 여기가 무게중심, 밑변의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빠졌어요. 자, 이러면 이런 문제들은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면을 그리자. 입체를 가지고 한다면 좀 힘들기 때문에 단면. 자, 단면이라고 한다면 x가 포함된 ABE, 삼각형 ABE의 단면을 우리가 따로 그려주시는 거죠. 자, 단면을 그렸다고 치죠. 뭐 이쁘게 그려도 그만, 안 이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A, B, 바로 여기가 x가 될 거고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AE하고 BE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자, 그리고 AB는 1이고요. 정삼각형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1짜리.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을 이용하시던 2대1 대 루트 3을 이용하시던 2분의 루트 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변을 다 압니다. 그리고 코사인 x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x를 구하라고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찾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꼭지점에서부터 수선을 긋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자, 코사인 x. 그럼 빗변은 주어졌습니다. 2분의 루트 3을 주어졌고 마주보지 않는 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자, 그러면 계산한다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죠. 7번.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면을 생각하자. 단면. 이번에는 BD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삼각형 BDH를 보신다는 거죠. 삼각형 BDH. 그런데 이 삼각형 BDH는 90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분 BD와 선분 DH는 90도를 이루니까요. 자, 삼각형 하나, 그러면 단면이니까요. 하나 그려줍시다. 아이고, 못생겨 그렇네요. 다시.
sorry. 자, 단면 하나 그리죠. 자, 그러면 여기를 90도로 표시하고요. D, B, H, 그리고 또 수선 하나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은 뭐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만큼이 X예요. 그러면 이 문제 맨날 나오죠. 얘가 X야? 그러면 삼각형 DNH를 이용할래? 아니면 X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가 또 X가 되거든요. 삼각형 BDN을 이용할래? 아니면 가장 큰 삼각형 BDH를 이용할래? 자, 이렇게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삼각형을 이용할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얘를 좀 줄여줍시다. 하나 구할 수도 있지만 귀찮잖아요. 자, sin x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죠. sin x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x분의 sin x로 변신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sin x만 구하시면 끝나요. 자, 제곱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혹시나 해서 자, sin 제곱 x, 즉 sin 값 구한 다음에 제곱하시면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가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가봅시다. DH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10 루트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H는 정육면체의 대각선. 자, 한 모서리 길이가 A라면 루트 3A라는 공식이 있듯이 얘는 10 루트 3 이렇게 잽싸게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삼각형을 가지고 하셔야겠네요. 자, 가장 큰 삼각형의 빗변은 10 루트 3이고요. 마주보는 변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sin x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 약분되니까.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었으니까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죠. 29번. 자, 29번은 포인트를 좀 쉬운 문제들 놓치셨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건 보나마나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 4, 6, 사인 60도. 자, 근데 문제는 ACD를 어떻게 구할까? 자, 공식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AC, 선분 AC의 길이를 알아야지 공식을 뭐 이용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이 문제는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AC를 구하는 방법, 물론 고등부대가 된다면 이런 거는 뭐 코사인 제2 법칙 이용해서 싹싹싹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중학교는 직각삼각형을 찾아라. 그래서 이번에는 A에서 수선을 긋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하나 찾았어요. 자, 특수각이죠. 60도, 9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2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이용하시면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AC의 길이, AC의 제곱은 12 더하기 16이니까 28이 될 거고, 결국 AC는 2 루트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2 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계산해보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에 의해서 6 루트 3. 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요. 3 루트 14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50번. 자, 이 문제도 그냥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포인트를 놓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여러 명 물어보네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봤더니만 외접한 사각형이라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즉 지금 13은 선분 AB하고 선분 CD의 합도 역시 13이 됩니다. 이유는 접선 때문에 그런 거죠. 접선의 성질 때문에 우리가 외접한 사각형은 대변의 길이의 합은 무조건 같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요? 자,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줬다는 거에 주목을 해보죠. 자, 반지름을 구하라 한다면 결국은 수선을 그읍시다 한번. 자, 이번 수선은 점 A에서 흔히 이용하는 점 D에서 즉 90도. 자, 이러면 4니까 요만큼이 2분의 5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놓고 보니까는 결국 이 길이가 지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또한 AB와 CD의 길이는 같아요. 왜? 등변사다를 뿌리니까. 따라서 AB와 CD의 합은 우리가 1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분의 13 절반이 되겠죠. 둘의 합이 13이니까.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변은 2분의 13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공식을 써보죠. 2분의 13의 제곱은 자, 2R 지름이니까요. 제곱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도 뭐 귀찮으니까요. 합차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밑길이 한번 뺀다. 밑길이 한번 더한다. 2분의 18이니까 예. 그리고 나눠준 다음에 R은 3. 예. 자, 다음으로 가죠. 51번. 자, 이 51번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외접한 사각형이 있어요. 따라서 선분 AD와 선분 BC의 합이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넓이 우리가 내심을 배웠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유도했었는데 어떻게 유도했는지를 기억합시다. 생각해본다면 뭐 간단했죠.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을 선분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사각형이니까요. 4개의 삼각형이 보일 거고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예, 이미 파악을 하겠지만 자, 공식을 써서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 어차피 삼각형이 공통이니까 그 다음에 공통점은 예, 높이가 다 똑같아요. 뭘로 갔냐면 2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밑변 AB 5, BC 아직은 몰라요. CD 3, 그리고 DA. 그런데 AB, BC와 선분 DA의 합은 8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약분해주고 결국은 16. 자, 요게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 중에서 원의 넓이 하나 빼주면 돼요. 반지름 2짜리.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자, 이 그림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림이 좀 작다는 거하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예, 선분이에요. 호하고는 예, 틀린 거죠. 자,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도 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보자 한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DOE란 말이에요. 지금 색칠된 부분 중심각이죠. 중심각. 반지름 이루어진 중심각. 아, 원주각을 이용해야 될 거니까요. 자, 여기선 딱 하나. 점 D에서 각 DOE가 중심각이면 우리가 원주각을 이용하시려면 D에서 B를 연결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예,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EB 여기 선분입니다. 선분. 그래서 호 DE에 해당되는 원주각이 바로 여기에 생겨요. 여기가 바로 원주각입니다. 물론 E에서 A로 그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각만 구한다면 거기다 2배 해가지고 게임이 끝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 단서가 있네요. ADB의 길이는 ADB 이 호의 길이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원의 중심각은 360이니까 그거의 3분의 1, 1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만큼은 120도네요. 요만큼이 120도예요. 그러면 지금 내접한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점 A, 자, 잘 보십시오. 점 A, 점 D, 그리고 점 B, 그리고 A하고 B 중심각인데 얘를 보조선을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그리고 그려봅시다. 자, 이러면 이 각은 예, 원주각으로서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접한 사각형이 보이셔야 돼요. 자, 내접한 사각형 두 대각의 크기 합이 180.
따라서 120이 되면서 여기가 60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 삼각형을 보시죠. 자, 두각을 아니까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180에서 138을 빼주시면 42가 될 거고, 이건 원주각.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84도가 우리가 원하는 각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냈네요. 보조선을. 56번. 아마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도형은 어차피 내가 안 풀린다면 보조선을 긋는 거냐, 그 보조선이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는 보조선 찾는 방법은 뭐 우리가 배운 개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중심각을 원한다? 그럼 원주각을 이용해 보자. 자, 이젠 고등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자, 12번. 자, 요거는 문제 속에서 많이 풀었던 건데 아마 수업 중에도 풀었는데 계산 실수겠죠 뭐. 자, R에서 R, 실수에서 실수의 함수다. 이 함수가 1대1 대응 하면은 얘는 이미 연속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fx를 우리가 식으로 쓴다면 x가 3보다 작을 때와 x가 3 이상 절대값이 0이 되게 해주는 값. 자,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란 얘기니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시 정리하신다면 2-a x 더하기 3a가 될 거고, 이때는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x 마이너스 3a가 될 겁니다. 어차피 3 대입해봤자 연속, 즉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거는 단순 증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2-a와 a 플러스 2가 똑같이 양수던가 아니면 똑같이 음수던가, 한마디로 둘의 곱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지만 1대1 대응, 즉 1대1 함수를 만족합니다. 그렇죠. 1대1 함수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데 이미 2번은 만족했으니까 우리는 요 1번 조건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줌으로써 자, 그리고 사이 a 써주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니까요 2 빼기 빼기 2, 그 다음에 하나 더 빼줘서 3이 되겠습니다. 자, 3개. 물론 이 정도라면 뭐 손가락으로 세면 되겠지만 우리가 고등부는 기본적으로 큰 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번. 자, 이 문제는 세 분 다 틀렸던 문제예요. 아마 3개를 고르세요 라고 했다면 맞췄을 텐데 그 말이 없어가지고 아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자, 상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얼 넘버고,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뭐 당연한 말씀. 왜? 자기 자신이 곧 자기 자신이 나올 거니까 x를 투입하면 x가 나와야 돼요. 자, 2번. 실수에서 실수, 즉 정의역이 실수고 공역이 실수라면, 그리고 항등함수라면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y는 x. 이게 바로 항등함수라고 했죠. 2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항등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항상 직선 y는 x가 된다. 그래서 2번하고 연결시키면 3번이 맞을 것 같지만, 자, 2번은 전제 조건이 실수에서 실수라는 말이 있는데 3번은 없어요. 즉 3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1, 2, 3 이렇게 3개만 주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직선이 되겠습니까? 점 3개가 지키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같은 이유로 5번을 한번 보시죠. 5번도 실수에서, 아니다, 4번을 보죠. 집합 R에서 R로의 상수함수는, 자, 이번에는 실수에서 실수란 말이 있네요. 상수함수는 오직 하나뿐이다. 만약에 항등함수였다면 2번 때문에 맞지만 상수함수기 때문에 얘는 틀리죠. 왜?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인,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한계로 그릴 수 있어요. 5번. 상수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항상 직선이 된다. 이거는 바로 3번과 똑같은 이유로 실수에서 실수였다면 5번도 맞는 말이지만 얘도 역시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몇 개 없어 유한계야 하면은 얘는 점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3, 4, 5가 틀린 문제입니다. 자, 21번. 자, 21번 같은 경우는 자, 이 문구는 뭐 나중에 수학 1에서 뭐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시면 뭐 쉽게 해결되지만은 지금은 모른다는 전제 하에 까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A에다가 1 그냥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A가 1, B가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F1은 F1 플러스 F1 따라서 F1은 0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아니, 뜬금없이 3분의 1? 왜 3분의 1? 바로 3하고 역수관계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1도 이용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A에다가 3을 대입해보고 B에다가 3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둘의 곱은 1이 될 거고 F3 플러스 F3분의 1. 자, 여기서 F1은 0이고 F3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F3분의 1은 2가 되겠네요. 뭐 이러면 끝났죠. 예.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죠. 자, 25번. 자, 25번 풀기 전에 여기서의 코드, 두 번째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9입니다. 9, 9. 예, 9가 되겠어요. 두 번째 코드. 기억하십시오. 9, 아니면 따로 적던가. 자, 코드는 두 번째 코드 9. 자, 25번 설명하죠.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여기서 인간적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기본 모형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대입해가지고 해볼까? 물론 이래도 가능해요. 그렇게도 우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다른 방법이라고 해봤자 뭐 있나요? 자, 얘는 좀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2fx 더하기 f1-x. 자, 얘가 항상 3x제곱을, 자, x 대신 이건 약간의 이제 경험 또는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 에서 나오는데 x 대신 1-x를 한번 대입해보죠. 그러면 2f1-x 플러스 x 대신 1-x를 대입하면 그냥 x가 나오죠. 3 그리고 x 1-x를 x 대신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합니다. 그리고 2배를 해볼게요. 2배를 하면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6x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빼보겠습니다. 사라지겠죠? 자, 남는 거는 3fx는 3이 아니죠. 6이죠. 6x제곱 마이너스 3, 1-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전개해가지고 뭐 하셔도 되고요. 전개해보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알려줬을 뿐입니다. 아까처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대입해보죠. 이제는 식을 알기 때문에 최소값 꼭지점을 봤더니만 두 분의 합에 마이너스 2, 절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자, 이 문제는 디귿이 문제예요. 이 디귿. 자, 디귿. 가끔 우리가 함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수학적 표현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고등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함수, 뭐 기함수, 그 다음에 주기함수, 그 다음에 대칭축,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대칭축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대칭축. 자, 조금 요약 결론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 안에 x하고 마이너스 2-x를 더했을 때, 둘을 더했을 때 변수가 사라지면 얘는 대칭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젠 다른 문제로 넘어가요. 자, 일단 요약 정리는 이래요. 그러면 둘을 더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만 남겠죠? 그래서 평균 구하듯이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의 값을 얻는데 그게 바로
대칭축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간단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한 원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함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함수 f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때 f x하고 똑같으면 이거는 대칭축이 y축. 자, 얘는 왜 그러느냐? 0, 0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칭축에 관련된 문제는 a-x는 f a 플러스 x. 이럴 때는 대칭축이 a구나. 자,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대칭축이 a야 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를 더해보세요. 2a. 그쵸? 변수가 사라지죠? 나누기 2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칭축 a가 나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초보, 처음일 때는 우리가 증명할 때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 증명할 때는 x 대신 마이너스 1 플러스 x를 한번 대입해보죠. 예, 마이너스 1 플러스 x.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x를 한번 대입해봐요. 그러면 좌변은 f 마이너스 1 더하기 x가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러면 명확하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고 보이는데 매번 어떻게 이렇게 고칩니까? 그래서 요약 정리로 우리가 자, 2를 더했더니만 변수가 사라지네? 그럼 대칭축이네. 그래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그게 바로 대칭축.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우리 아까 식에서 확인해봤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맞는 말씀. 따라서 기억 디귿이 정답. 25번의 디귿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32번을 가보죠. 자, 요것도 초반에 학생들 다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쵸? 이 5개의 함수값이 있을 텐데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배운 수학적 의미로는 적어도 하나의 함수값은 0이야. 예, 적어도 하나의 함수값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1이 F2가 둘 다 0이던가 아니면 3개가 0이던가 4개가 0이던가, 근데 너무나 많죠, 그러한 조합이,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가 있어 하나씩 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전체에서 바로 6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개수에서, 여기서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빼기 6건. 여기서는 어느 하나도 함수값이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함수는 총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정의역이 1, 2, 3, 4, 5 5개 있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래서 3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이 중에서 0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 누구도 0을 선택하지 않아. 그 얘기는 이제 1은 0을 뺀 2가지, 마이너스를 하면 1이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가지. 5도 역시 마이너스를 아니면 1인 2가지. 그래서 2의 5제곱. 자, 3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5제곱은 9, 9, 81, 243에서 32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11개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자, 요거는 맞아요. 이것도 해석의 문제인데 바로 어느 부분이, 딴 건 다 해석을 잘 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 준다면, 자, y는 그야말로 그냥 공역이에요. 공역. 지금 공역. 그리고 fx한 거는 함수값이죠. 함수값들의 모임.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흔히 우리는 같다를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는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고? 자,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이 있고
공역이 A, B, C가 있어요. 근데 3은 C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경우죠.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은 바로 이 B, C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하려니 이것도 역시 조금 귀찮아요. 그러면 전체, 자, 3은 이미 C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1, 2.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A, B, C 세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얘도 세 가지. 즉 총 9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9가지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 1이 A를 선택하고 2가 B를 선택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죠. ABC, ABC로. 또한 1이 B를 선택하고 2를 A가 선택하면 얘도 역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집니다. 그 말고는 더 이상 없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가. 그래서 9가지에서 2가지를 빼주시면 7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하는 거는 조금 귀찮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는 게, 공식이 아니죠. 공식을 유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 37번. 자, 37번은 글쎄요. 이것도 일단 이 문제에서 주요 단서는 바로 1차 이하라는 다항함수입니다. 1차 이하의 다항함수? 둘 중에 하나겠죠. 1차식 아니면 0차식은 없고 우리는 그냥 상수. 그렇죠. 상수라고 얘기하죠. 1차식 다음에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수는 처리하지 않으니까. 자, 1차 이하라고 한다면 1차식 아니면 상수다. 이 둘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1차식의 특징은 뭐예요? 1차식은 단순 증가 아니면 단순 감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상수함수는 그냥 기울기가 0,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요.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자, 1번, 2번, 3번 0, 1, 2, 3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한번 그래프로 간단하게 해보죠. 0, 1, 2, 3. 자, 0과 1은 같을 수도 있고 함수값이 아니면 0이 더 작을 수 있다. 자, 1번 조건, 2번 조건. 자, 3번 1은 1이다. 1을 투입하면 1이 나온대요.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F0이 첫 번째 조건 F1과 같지 않다면 F0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어떤 값을 갖는다고 치죠. 아무자면 해보자. 그리고 F2하고 F3이 있는데 만약에 둘이 같던지 같지 않던지, 같다면 자 2일 때, 같다면 이런 식으로 되든지 아니면 틀리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 F3이 더 작은 값이 돼야 되니까. 자, 이거 가지고는 이쪽에서는 단순 증가인데 이쪽에서는 단순 감소가 나와요. 그런 건 우리가 1차식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는 F0과 F1이 그 함수값이 달라버리면 이거는 1차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증가, 감소가 같이 또는 증가, 상수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차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네요. 그러면 상수함수겠네. 그렇죠. 상수함수로서 우리가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프를 했으니까 마저 그래프를 해보죠. 자, 그래서 1일 때 1이니까 0일 때도 1이고 2일 때도 1이고 3일 때도 1이면 이러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죠. 1차식이 아니면 상수함수. 따라서 기억도 맞는 말이고 3번은 당연히 틀리죠. 디귿은 역시 틀리겠네요. 상수함수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4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이, 자, 이거의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나올 텐데, 자, 얘는 전 단계 두 전 단계를 더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하나씩 해보죠. 자, 규칙은 fn 플러스 2
fn 이미 주어졌고요. 자, 주어진 함수가 보니까 f8, f9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f8, f9 둘이 2배니까요. 플러스 f9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f8이 2개, f9가 3개. 자, 요기에 의하면 자, n 대신 8을 대입하면 f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f10 플러스 f9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f9 더하기 f10은 자, f10이 또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해해주면 f9 더하기 f10은 자, 공식에 의하면 이번에는 n 대신 9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f11로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n 대신 10을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f12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건덕지는 없네요. 자, 51번. 자, 이 51번 조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51번 코드 1 세 번째 코드 1입니다.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 세 번째 코드. 자, 세 번째 코드는 1. 자, 그러면 얘도 문제를 보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정의역, 공역은 뭐 0 이상 4 이하는 뭐 아실 거고, 함수가 2개로 나눠진다도 뭐 딱 보면 알 거고, 하나는 1차 함수고 하나도 역시 직선의 방정식. 자, 1대1 대응. 그리고 f3의 값을 구하라. 자, 일반적으로 얘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의하면 2분의 1. 그럼 얘는 단순 증가니까 기울기 a도 0보다 커야겠네. 두 번째. 그리고 연속이야 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1하고 2a 더하기 b의 값은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만 뭐야 이거 왜 a가 음수라고 돼 있지? 그쵸, 이상하죠? 단순 증가면 얘도 단순 증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젠 끝나네요. 더 이상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가 틀렸느냐? 증가고 얘가 연속이면 1대1 대응이 되는 건 맞지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자, 제가 설명했을 때 1대1 대응, 첫 번째 1대1 함수면서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에서 실수로 갈 때, 즉 정역이 실수고 공역이 실수라면 1번의 의미는 단순 증가 아니면 단순 감소고 2번의 의미는 연속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연속인데 거의 연속으로 풀면 되는데 안 풀린 문제도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하신다면 이제 얘는 이렇게 식으로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서 한번 접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프. 자, 그래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단 뭐 그래프를 그려보죠. 0, 4니까요.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시고 2에서 한번 끊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2분의 1x 0을 투입하면 0이 나올 거고 2를 투입하면 1이 되겠네요. 대충 잡읍시다. 간격은. 자,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 가능하죠. 연속이니까. 정역이 0 이상 4 이하로 연속으로 존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음수라는 거에 주목해주고, 아까처럼 양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지만은 기울기가 음수라고 아예 정해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못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기울기가 음수면서.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2를 투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고 4를 투입했을 때는 여기 잘못 그렸네요. 어디를 잘못 그렸냐면 자, 이 부분은 애초에 2 미만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그렸어야 돼요. 동그라미. 그리고 4를 대입했을 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가끔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서 한번 등장해요. 자, 이 그래프를 봐보세요. 자, 비록 연속은 아니지만 1대1 함수입니다. 왜?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쵸?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죠. 바로 이 그래프, a가 음수면 이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2,4를 지나고 4,1을 지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해보면 기울기는, 자, 기울기는 4,1, 2,4 뺀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그때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2를 투입했을 때 하면 7이 되겠네요. 따라서 fx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7,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값,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7이니까 결론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51번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문제. 보통 상위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54번. 자, 54번도 질문사항이 몇 명이 있는데, 자, 정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역이 곧 공역이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요. 자, 그리고 얘는 기울기에 상관없이 0,1을 지날 거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네요. 왜냐면 직선이니까요. 자,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해서 처음에는 그냥 신나게 기분 좋게 일단 좌표를 하나 그려보고, 자, 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만은 반드시 잘 보고, 그리고 n을 한 이 정도 설정해 놓는다면 n을 이 정도 설정해 놓는다면, 자, 한번 봐봅시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대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우리가 직선, 여기서 아무리 직선을 그린다고 해도 그때의 치역은 여기밖에 안 나오네요. 이때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때의 치역은 여기밖에 안 나오겠네요. 어떻게 해도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n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n이 1보다 크다면 정역과 공역의 범위가, 이때는 어떻게 해도 이 직선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n이 1보다 작은 값 내지는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n이 예를 들어서 1일 때 한번 봅시다. 하필 n이 1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정역은 0,1, 공역도 0,1. 그렇죠? 그리고 1차 함수를 그리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 요게 공역, 그리고 치역도 역시 0에서 1이네요. 그쵸? 자, 만약에 n이 1보다 작다면 그때는 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n이 1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 자, m은 마이너스 1, n은 1. 자, 55번. 55번. 자, 얘도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함수가 있는데 x를 투입했더니 얘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함수가 있는데 얘는 2차 함수야. 식을 완벽하게 줬습니다. 자, 정역, 공역 뭐 있죠. 아무튼 0보다 큰 수예요. 1대1 함수다. 그리고 집합 A는 함수 F의 공역이자 치역이다. 한마디로 1대1 대응이 된다. 지겹게 나오는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A값, B값을 구해봐. 이 뜻이네요. 자,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자, 눈으로 빨리 구해보죠.
뭐야, 눈을 구할 필요도 없네요. 0, 즉 x는 0이네요. 대칭축이. 자, 그럼 그래프로서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x축이 있다고 치고요. 자, 0이 있을 때 대칭축이 x는 0이니까 뭐 이런 식의 이차함수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a 값, b 값은 0보다 크대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즉 우리는 이 그래프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요. 지금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예. a는 함수 f의 공역이다 치역이니까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그럼 공역과 치역도 역시 a, b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결국은 a를 투입했을 때 a가 나오고 b를 투입했을 때 b가 나온다. 그렇죠? 어디선가 봤던 문제죠. 자, 그러면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4 x를 투입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는 5x, 뭐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는 이때 x의 값은 1하고 4. 따라서 a는 1, b는 4,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56번. 자, 이거는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놓치셨습니다. 1, 2, 3, 4. 공역도 1, 2, 3, 4. 왜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요. 자, 4는 3이다. 예, 4를 투입하면 3하고 대응한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F1이 제일 커야 돼요. 그럼 이거밖에 더 있나? F2, 그 다음엔 F3이겠네요. 따라서 F1은 4고요. F2는 2고요. F3은 1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져야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 자, 마지막 57번. 자, 자연수 전체 집합 n. 자, 요것도 세 분이 다 물어보셨는데 아까 나왔던 규칙이 있죠, 여기. 전 단계와 전 단계를 합치면 예. F1. 그 얘는 뭐 하나씩 해봐요. F1일 때는 1, F2일 때는 2, F3일 때는 n 대신 2를 대입해 보십시오. 이 식에다가 n 대신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F3은 F2 더하기 F1이니까 뭐야, 전 단계를 더한 게 바로 그 다음 단계네요. 그럼 F4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F5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6은 1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들 수 있습니다. 1996까지 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규칙을 찾아야죠. 자, 여기서의 규칙은 3개씩 끊는 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홀수, 짝수, 홀수, 홀수, 짝수, 홀수. 그 다음에 더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3개씩 끊을 때 우리가 홀수가 2개씩 등장하더라. 그러면 1996까지는 3개씩 묶었을 때 6, 38, 6, 36, 그리고 나머지 1. 자, 665개의 모임이 나올 텐데 그거는 한 모임당 2개씩 홀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 하나는 당연히 홀수겠죠. 3개씩 묶었을 때 맨 처음은 홀수가 나오니까요. 자, 얘를 계산하면 1330 그리고 1을 더하면 1331. 자, 마지막 코드는 7입니다. 마지막 코드 7. 이러면 숫자 4개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동영상을 봤다는 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좀 길어요. 길지만은 틀렸던 문제니까요. 틀렸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왜 틀렸는지. 끝.